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에서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 혼술 5월 6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지금 다시 사법위기가 최고조에 달해 있죠.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선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서울 고법에 이 사건이 올라가 있는데 15일 날 이재명에 대한 그 재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아니면 그 직후쯤에 그때는 아마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죠, 이재명이. 그러면은 한 일주일 후에 다시 재판을 열어서 바로 선고를 해버리는. 그래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거의 확실하게 100만 원 벌금형 이상. 그러니까 징역형까지도 거의 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그 형량이죠. 그런데 그게 하나 더 남습니다. 다시 이재명이 대법원에 재상고를 하면은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지금 예상되는 그 로드맵은 일단 6월 3일 대선 전까지 이재명에 대한 고법, 서울 고법의 파기환송심 결과는 나온다. 자격 박탈형, 피선거권이 박탈돼서 대선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데 대법원에서 다시 재상고해서 최종 확정될 때까지는 물리적으로 너무 그 시간이 가깝다. 그래서 대선 이후에 이재명에 대한 최종 대법원 결정이 나온다. 자, 이렇게 로드맵이 되어 있는데 만에 하나 그렇지 않고 정말 신속하게 진행을 해서 서울 고법에서 바로 15일 아니면 그 직후에 선고를 내려버리고 그리고 바로 대법원에 가서 그 이재명의 시간을 끌 수 있는 것이 한 일주일 아니면은 뭐 27일 이 두 가지 썰이 있는데 한 일주일 정도만 끌고 바로 대법원에서 이 확정 판결을 해버릴 수도 있다. 그렇다면은 6월 3일 직전에 그 이재명의 유죄 자격 박탈형이 확정이 될 수도 있다. 그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죠. 그래서 특히 민주당 쪽에서 그 가능성에 대해서 큰 걱정을 하고 있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경우에는 그전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다시피 기호 1번이 사라져버릴 수가 있죠. 후보 등록이 끝났기 때문에 이재명으로 후보 등록을 했는데 이재명이 이 후보 등록을 하고 나서 대선 때까지 그 기간에 대선 직전에 자격이 박탈돼 버리면은 새로 등록을 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아예 기호 1번이 사라져버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조금씩 제기가 되고 있는데 좀 물리적으로 시간은 좀 급박하기는 하지만은 그런데 그것을 민주당 입장에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해야 되죠. 자칫하면 자기들 후보가 대선에 없어져 버리는 그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일각에서 또 지지층, 민주당의 이재명 지지층, 강성 지지층 외에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플랜 B를 세워야 된다. 뭐냐? 대체 후보를 한 명 등록시켜놔야 된다. 그러니까 후보 등록을 할 때 실제로 나중에 뭐 출마를 포기를 하더라도 혹시라도 이재명이 사라져버릴 경우에 대비해서 충성심이 강한 인물을 한 명 후보로 등록시켜야 된다는 그러니까 백업 후보로 그러니까 이 예비 후보죠. 일종의 예비 후보 개념인데 이재명이 사라질 경우에 대비해서 등록을 해놔야 된다. 나중에 이제 출마할 때는 불출마를 하더라도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고 구체적인 이름까지 거명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조선일보가 인터넷판에서 단독 보도를 했는데 제목이 참 재밌습니다. 이 가능성까지 지금 민주당은 염두에 둬야 될 만큼 굉장히 불안한 거죠. 자, 이재명 대신 추미애 정청래 지지층에서 나오는 백업 후보론 이 기사입니다. 이 기사가 내용은 이런 겁니다. 민주당 지지층 안에서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호 1번이 사라져버릴 이재명이 등록을 해놓고 출마를 못할 경우에 대비해서 백업 후보를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재명이 이 법원 판결로 후보 자격을 상실할 가능성에 대비해서 백업 후보를 플랜 B로 준비해 둬야 한다. 이 주장인데 이재명 쪽의 뭐 재명인의 마을 이런 카페가 있죠. 팬카페죠. 팬카페를 중심으로 뭐 클량 같은 데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백업 후보 관련 글이 여러 개 올라와 있는데 이 요지는 이겁니다. 이거 뭐 이재명 쪽 지지층들이니까 이렇게 씁니다.
민주당의 후보는 오로지 이재명 뿐이지만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 그렇게 이제 전제를 하고 나서 이재명의 강한 신뢰와 지지를 받는 인물이 일단 민주당을 탈당해서 후보 등록을 한다. 무소속으로. 대선 후보 등록을 해둬야 된다. 나중에 이제 복당을 하고 하더라도. 그리고 이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구체적인 이름도 나오고 지금 있습니다. 누구냐? 백업 후보로 등록을 할 사람. 추미애, 정청래, 김민석, 박찬대. 이 사람들이 백업 후보로 거론이 됩니다. 근데 추미애, 정청래, 김민석, 박찬대 모두 친명 지지자들의 강한 지지를 받는 사람들인데, 자, 그 일종의 배신하지 않을 인물, 나중에라도 배신하지 않을 인물. 그렇다고 나중에 만에 하나 이 사람들이 대통령이 돼서 대통령 자리를 이재명에게 물려줄 수는 없는 노릇이죠. 자, 그래서 어쨌든 그 이재명이 아니라면은 만에 하나 아니라면은 자기들 생각에 추미애, 정청래, 김민석, 박찬대 이 사람들이 이 대체 후보로 등록을 해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이 중에서 추미애 뭐 다 마찬가지네요. 정청래, 김민석, 박찬대 자기들이 만약에 대체 후보가 되면은 아마 이재명과 차별화를 할 가능성도 있는 그런 인물들인데, 어쨌든 이 백업 후보를 무소속 대신 또 이런 말도 나온다고 합니다. 백업 후보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추미애, 정청래, 김민석, 박찬대 이런 사람들 중에 이제 한 명을 무소속으로 등록을 해야 된다. 해둬야 된다.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이재명이 사라질 경우에 민주당 지지층들이 표를 찍어야 되니까 표 줄 것이 있어야 되니까는. 그런데 또 하나의 꼼수는 이 무소속이 아니고 조국당, 소위 말하는 조국혁신당의 후보로 등록하면 된다. 이런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조국당은 이번에 대선 후보를 안 내겠다고 했죠. 뭐 조국당의 조국이 감옥에 있는데 누구 대선 후보를 내겠습니까? 그래서 내지 않기로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추미애, 정청래, 김민석, 박찬대 중에 한 사람을 조국당 후보로 배치를 해놔야 된다. 자, 조국당에서 그걸 또 받아들일지 어쨌든 그런 이야기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국당을 해야지 앞순번 기호를 받을 수 있다. 기호가 원내 의석 순으로 하니까는 앞순번을 받을 수 있다. 자, 그런 이야기고,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바로 10일하고 11일 대선 후보로 등록한 뒤에 이번 그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자격을 박탈당하는, 후보 자격을 박탈당하는 그런 상황에 대비를 한 것이다. 자, 이런 그 설명들입니다. 온라인에서 뿐만이 아니고 민주당 주변에서도 이런 백업 후보 관련 논의가 나왔다. 민주당 관계자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조선일보에. 지난 1일 선고가 나온 직후부터 이재명에 대한 유죄 취지, 파기환송 선고가 나온 직후부터 정청래든 추미애든 무소속으로 빼놓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들이 나왔다. 누구든 최악의 상황은 대비해야 한다는 논리다. 자, 그런데 물론 이재명 캠프에서는 발작 뛰죠. 그런 거 상상조차 하지 마라. 재수 없다. 뭐 이런 이야기겠죠. 백업 후보 가능성을 부인을 했는데, 법원이 아무리 사법 쿠데타를 도모해도 본인들의 표현입니다. 대선 전에 파기환송심과 대법원 확정 판결이 모두 나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백업 후보는 말도 안 되는 분탕질 수준의 주장이다. 분탕질 치는 거다. 좀 무엄하다. 어때 무례하다. 감히 어때 이재명이 사라질 경우에 대비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말이냐.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이재명당이 돼버린 그 일극체제에서. 그렇지만 일부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쪽에 한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조금씩 불안한 마음은 있어도 공식적인 논의 자리에서 백업 후보를 언급하는 순간 이재명에 대한 역모가 될 수밖에 없다. 역모, 무슨 왕입니까? 역모가 될 수밖에 없다. 자기들끼리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 감히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나. 유시민도 칼럼에서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이재명의 대타를 모색하는 소위 플랜 B는 사법 쿠데타에 굴복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플랜 B 모색을 하기 전에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탄핵해야 한다. 이런 말들로 막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몽땅 직무정지를 시키면은 재판이 진행되지 않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대법원장과 유죄 취집하기 한송 결정을 내린 10명의 대법관을 다 탄핵해버리자. 그러면은 그런 걱정 안 해도 될 거 아니냐. 그 자격 박탈 당하는 그 아예 재판이 열릴 수가 없으니까는 10명을 다 탄핵해버리면은 자, 그러면 그 상황에 오면 국민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국민이 이재명을 떨어뜨리겠죠. 일부 아주 강성, 극성 지지층을 제외한 모든 국민이 이재명을 떨어뜨릴 겁니다. 대법관 10명, 대법원장을 탄핵을 해서 직무를 정지시키면은. 그래서 민주당의 한 의원은 백업 후보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그만큼 불안감이 크다는 것이다. 적어도 후보 등록이 끝날 때까지는 계속 백업 후보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 실제로 정말 백업 후보 누가 등록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 분석은, 조선일보 분석은, 일단 이 후보가 사라질 경우죠. 이재명이 등록을 해놓고 자격 박탈 판결을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받아서 민주당 후보가 사라져버릴 경우인데, 제 판단으로는 이재명이 남아있더라도, 그 후보 박탈이 안 되더라도 지금 물리적으로 대법원의 이 최종, 제3고 결론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재명의 지지율이 계속 추락을 하면은 그때 후보 교체로 나올 수가 있죠. 근데 후보 교체를 만약에 대타 백업 후보들이 없으면 못하죠. 등록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후보 교체에 대비해서도 아마 백업 후보를 내세울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자기들 지지층에게는 이 대법원이 이런 판결을 할지도 모른다 해서 이제 불안감을 조성을 해서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서, 선동하기 위해서 백업 후보를 낼 수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는 그런 이유 외에 이재명의 지지율이 폭락을 해서, 그리고 특히 지금 한덕수, 김문수, 한덕수 두 그 후보 사이에 좀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지만, 물론 두 후보가 신경전을 벌이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힘 지도부, 권영세, 권성동과 김문수 그 후보가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결국은 단일화가 될 겁니다. 그 단일화가 돼서 그 보수 우파, 한덕수든 김문수든 이 사람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이재명이 추락을 하면은, 이재명은 추락 지금 벌써 하고 있죠. 제가 몇 차례 전에 드렸다시피 중도층을 중심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개딸도 지금 뭐 흔들리는, 어제 한 5% 정도 빠져나갔죠. 이재명 지지층 중에서. 자, 그러면은 결국은 상대가 안 된다. 나중에 대선을 앞두고 상대가 안 된다 싶을 때는 민주당 후보를 이 사람이 아니고 이재명이 아니고, 이재명이 이제 포기를 하고 이재명이 아니고 이 사람이야 해서 가령 뭐 추미애나 정청래나 김민석이나 박찬대를 내세울 가능성도 전혀 배제는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재명의 추락세가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되고 범보수파 후보의 상승세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은 후보 교체론이 나올 것에 대비해서라도 백업 후보를 등록할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예, 오늘 지금도 아주 다급하게 상황이 바뀌고 있습니다. 한덕수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단일화 문제로 지금 국민의힘에서 내일 전 당원을 대상으로 단일화 찬반 여론을 묻겠다, 투표를 하겠다, 그 이야기인데, 단일화에 찬성하는 쪽이 압도적이겠죠. 압도적인데 어쨌든 김문수에게 좀 약간의 하루 이틀이라도 시간을 주고 김문수 쪽이 정하는 룰에 따라서 단일화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한덕수 후보는 거기에 동의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이 두 후보의 단판에 맡겨야지 자꾸 개입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전제를 깔고 있다고, 한덕수를 후보로 만들어야 된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고 김문수 후보가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정황들도 또 있기 때문에 일단 지도부는 뒤로 빠져서 오늘이라도 단판 협상을 벌여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 문제를 비롯해서 오늘 저녁 7시 라이브 선거권의 정치수사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